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생강 드시죠? 대부분 생강청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강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아니, 어쩌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78세이신 김영자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강을 매일 먹는데도 감기가 자꾸 걸리고 손발이 여전히 차갑다고요. 알고 보니 생강청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생강청은 생강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먹는데 반대로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설탕은 우리 몸속 백혈구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인 같은 존재인데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 군인들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생강을 먹어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대로만 드시면 생강의 효능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게다가 1년 내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보관법과 활용 레시피 5가지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의 겨울 건강, 아니 1년 12달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한 번 만들어두면 몇 달 동안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생강을 제대로 먹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그냥 먹으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진저롤이라는 물질이 주로 작용합니다. 이 진저롤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화를 돕고 구역질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생강의 진짜 힘은 진저롤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강을 열을 가해서 처리하면은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 쇼가올이야말로 생강의 진짜 보물입니다.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염증을 잡는 힘이 8배나 강합니다. 8배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질병은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절이 아픈 것도 염증 때문이고 혈관이 막히는 것도 염증 때문입니다. 암도 만성 염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염증을 잡는 힘이 8배나 강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또한 쇼가올은 우리 몸에 천을 올리는 능력이 진저롤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강합니다. 천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손발이 찬 분들, 이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께 쇼가올이 정말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쇼가올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을 찌면 됩니다. 생강을 쪄서 말리거나 쪄서 바로 사용하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 비법입니다. 생강을 찐 다음 페이스트 형태로 만들어 두면 1년 내내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면은 석 달에서 6달까지도 문제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강 페이스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생강 500g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적게 만들면은 자주 만들어야 해서 번거롭고 너무 많이 만들면은 냉동실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500g이면은 두 사람이 한 달 정도 먹기에 적당한 양입니다. 그리고 찜기가 필요합니다. 없으시면 냄비에 물을 조금 넣고 채반을 올려서 쪄도 됩니다. 믹서기나 절구도 필요합니다. 생강을 갈아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얼음틀이나 작은 용기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생강을 깨끗이 씻습니다. 생강은 흙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질러 씻어주세요. 껍질은 벗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껍질 바로 밑에 좋은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상한 부분이나 곰팡이가 핀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합니다. 깨끗이 씻은 생강은 물기를 털어내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너무 크면 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썰면 적당합니다. 두 번째 단계, 생강을 찝니다. 찜기에 물을 넉넉히 붓고 생강을 올려놓습니다. 센 불로 시작해서 김이 올라오면 중불로 줄이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찝니다. 생강의 크기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쑥 들어가면 다 익은 겁니다. 생강이 익으면 색이 조금 노르스름하게 변하고 매운 냄새가 부드러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하는 겁니다. 생강을 찔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이 다 증발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확인해 주세요. 물이 없는데 계속 불을 켜두면은 냄비가 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찐 생강을 뜸들입니다. 불을 끄고 뚜껑을 닫은 채로 10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뜸을 들이는 동안 생강 속까지 열이 골고루 전달되고 쇼가올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급하다고 바로 꺼내시면 안 됩니다. 이 10분만 더 기다리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찐 생강을 갑니다. 생강이 식으면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물을 조금 넣으면 더 잘 갈립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보관할 때 물과 분리될 수 있으니 조금만 넣으세요. 생강 500g에 물 50ml 정도면 적당합니다. 믹서기가 없으시면 절구에 찧어도 됩니다. 손이 좀 가긴 하지만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갈 때 너무 곱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알갱이가 느껴지는 정도가 오히려 식감도 좋고 먹을 때 만족감도 큽니다. 다섯 번째 단계, 소분해서 냉동 보관합니다. 갈아놓은 생강 페이스트를 얼음틀에 넣거나 작은 실리콘 용기에 나눠 담습니다. 한 칸에 한 스푼씩 정도 담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마다 한 조각씩 꺼내서 쓸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냉동실에 넣고 얼립니다. 완전히 얼면 얼음틀에서 꺼내서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지퍼백에 날짜를 적어두시면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생강 페이스트는 냉동 보관하면은 석 달에서 6달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생강 페이스트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한번 만들어 두면은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생강 페이스트를 활용하는 5가지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레시피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두세요. 첫 번째 레시피는 생강 대추차입니다. 이 차는 아침에 마시면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기운이 납니다. 특히 손발이 찬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컵에 따뜻한 물을 200ml 정도 붓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60도에서 7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운 물에 생강을 넣으면 쇼가올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강 페이스트 한 조각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그 다음 대추를 2~3개 넣습니다. 대추는 미리 씻어서 칼집을 내두면 좋습니다. 칼집을 내면 대추의 단맛과 영양이 더 잘 우러납니다. 5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대추는 기운을 보충해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생강과 대추는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조합입니다.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너무 자극적일 수 있는데 대추가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차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생강 레몬 꿀차입니다. 이 차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나 목이 칼칼할 때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꿀은 목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컵에 따뜻한 물 200ml를 붓습니다. 역시 60도에서 70도 정도가 좋습니다. 생강 페이스트 한 조각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그 다음 레몬 반 개를 짜서 넣습니다. 레몬즙을 너무 많이 넣으면 신맛이 강해지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넣고 맛을 보면서 조절하세요. 마지막으로 꿀 한 스푼을 넣고 저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꿀을 마지막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꿀을 뜨거운 물에 먼저 넣으면 꿀의 영양 성분이 파괴됩니다. 이 꿀은 40도 이에서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물이 좀 식으면 꿀을 넣으세요. 이 차는 특히 환절기에 마시면 좋습니다. 목 건강도 지키고 면역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2~3번 정도 마시면 됩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생강 계피차입니다. 이 차는 혈액순환을 돕고 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께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냄비에 물 300ml를 붓고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계피 스틱 1개를 넣습니다. 계피 가루를 쓰셔도 되는데 그럴 때는 반 티스푼 정도만 넣으세요.
계피를 넣고 약한 불로 5분 정도 더 끓입니다. 계피 성분이 물에 잘 우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불을 끄고 생강 페이스트 한 조각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여기서도 생강은 물이 너무 뜨겁지 않을 때 넣는 것이 좋습니다.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쇼가올이 손실될 수 있으니까요. 이 차는 식후에 마시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마시면 밤새 혈액 순환이 잘 되어 다음날 아침에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다만 계피는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하루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레시피는 생강 강황 우유입니다. 이것은 특히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나 염증이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생강의 쇼가올과 강황의 커큐민이 만나면 염증을 잡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냄비에 우유 200ml를 붓고 약한 불로 둡니다.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게 60도 정도로 드세요. 우유가 끓으면 영양이 파괴되고 맛도 이상해집니다. 우유가 따뜻해지면 불을 끄고 생강 페이스트 한 조각과 강황 가루 반 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강황은 물에는 잘 안 녹는데 우유의 지방과 만나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유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후추를 조금 넣으면 더 좋습니다. 후추에 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강황의 흡수를 20배나 높여줍니다. 후추는 정말 조금만 넣으세요.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이 우유는 자기 전에 마시면 좋습니다. 몸속 염증이 줄어들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한 달 정도 마시면 통증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다섯 번째 레시피는 생강 된장국입니다. 생강을 차로만 먹기 지루하신 분들을 위한 레시피입니다. 된장국에 생강을 넣으면 구수한 맛에 깊이가 더해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에 된장국을 끓이시듯이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어줍니다. 야채나 두부를 넣고 끓이다가 불을 끄기 직전에 생강 페이스트 반 조각 정도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역시 생강은 마지막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끓이면 쇼가올이 파괴되니까요. 생강을 넣으면 된장국의 느끼한 맛이 사라지고 개운한 맛이 납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나 속이 더부룩할 때 이렇게 된장국을 끓여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생강 된장국은 아침 식사로 드시기에 딱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레시피들은 모두 제가 직접 써보고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제 생강을 고르는 방법과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생강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생강은 크게 햇생강과 묵은 생강으로 나뉩니다. 햇생강은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나오는 것으로 껍질이 얇고 수분이 많습니다. 맛은 덜 맵고 향이 부드럽습니다. 반면 묵은 생강은 오래 저장한 것으로 껍질이 두껍고 단단합니다. 매운맛과 향이 강하고 약효도 더 좋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생강 페이스트를 만들 때는 묵은 생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약효가 강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을 고를 때는 이런 점들을 확인하세요. 먼저 겉모습을 봅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주름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주름이 많으면 수분이 빠져서 말라 있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무른 부분이 있으면 상한 겁니다. 색깔도 중요합니다. 노란빛이 도는 갈색이 좋습니다. 너무 하얗거나 검은 부분이 있으면 피하세요. 냄새를 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한 향이 강하게 나는 것이 신선한 겁니다. 가능하면 이 유기농 생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은 껍질째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유기농을 선택하세요. 생강을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을 통째로 보관할 때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면 됩니다. 습기가 차지 않도록 신문지를 한 번씩 갈아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주에서 석 주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생강을 썰어서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 보관하세요.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강 페이스트는
냉동 보관이 최고입니다. 얼음틀에 얼려서 지퍼백에 담아두면은 석 달에서 여섯 달까지도 문제 없습니다. 생강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은 싹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싹이 난 생강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양은 조금 떨어지니까 가능하면은 싹이 나기 전에 드세요. 이제 생강을 먹을 때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좋은 식품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생강 페이스트 두세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강 무게로 따지면 하루에 1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것을 차로 만들어 두세 번 나눠 마시거나 음식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처음 생강을 드시는 분들은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생강은 자극적인 식품이라 갑자기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 조각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양을 늘리세요. 아침 공복에 생강을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 후나 간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위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은 매운맛이 있어서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을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아프면 바로 중단하세요. 이런 분들은 생강을 차로 만들어 물을 많이 타서 묽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열이 많은 체질의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원래 열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먹으면은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더위를 많이 타시거나 얼굴이 자주 붉어지시는 분들은 생강을 적게 드세요. 세 번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생강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점이지만 이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효과와 겹쳐서 혈압이나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드시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네 번째, 항근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은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항근고제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신 분들도 일주일 전부터는 생강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강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데 담석이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담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섯 번째, 임신 중이신 분들은 적당량만 드세요. 생강은 입덧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자궁 수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잔 정도의 생강차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에게는 생강이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제대로 먹기만 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생강을 쪄서 페이스트로 만들어 드시면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생강을 먹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확실히 감기에 덜 걸리고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겨울에도 손발이 따뜻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생강을 사다가 쪄서 페이스트로 만들어 보세요. 한번 만들어 두면 몇 달 동안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몸이 따뜻해지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될 겁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생강 레몬 꿀차를 마시세요. 목도 편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생강 강황 우유를 자기 전에 드셔보세요. 염증이 줄어들고 통증도 완화될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생강 하나로 여러분의 면역력을 10배 높일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꼭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생강을 드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드시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생강 페이스트로 면역 관리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